자, 보시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 배우셨던 건데 이게 작년도인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요거 말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그 법인 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가 원칙이었어. 예정신고 납부가.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도에 바뀌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그 개인 사업자분들은 직전 과세 기간에 50% 내라고 고지서 달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똑같아졌어요. 여기. 직전 연도 과표 있죠. 그렇죠.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알죠?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 납부 신청하면 고지서 싸줘요. 법인도 이게 바뀌었어요. 말 문제. 그렇죠? 혹시 어려우시면 그냥 제끼시고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이건 계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하고 직전 연도 방금 했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여기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과세 기간이 부가가치 6개월이니까, 6개월에 2분의 1 하면 3개월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세 고지서 예정 고지 원칙. 다만 요거 암기 시험에 말 문제로 요거 은근 많이 냈어요. 뭘 많이 냈냐면 만약에 50만 원 미만이다. 개정은 아니에요. 작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정 고지 납부하지 않아요.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예외는 뭐냐면 예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고지서만 날린다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장사가 직전과세 기간은 잘 됐어요. 직전과세 기간에 장사가 잘 되다가 내가 올해 그 예정 신고 기간에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장사가 갑자기 뚝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사가 잘 되던 때 50% 내라고 하면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어려워 죽겠는데. 그때는 신고해서 납부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시죠? 그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 요게 3개월이죠. 3개월. 이게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이죠. 요거에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됐죠? 또는 우리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환급은 예정 신고 때 환급이 안 돼요. 확정 신고로 미뤄서 해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 아까 입력했던 것도 예정 신고 미환급세 얘기잖아요. 맞죠? 다만 조기 환급은 우리가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환급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때는 특히 A를 좀 은근히 말 문제로 종종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장난치냐면 2분의 1이라고 장난 가끔 치거든요. 그죠? 2분의 1은 아니에요. 자, 됐고요. 자, 뭐 이거는 딱히 아니에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환급은 잘 안 내니까 말로 꺼둘게요. 자, 우리가 일반 환급은요, 25일 내에 신고해요. 알죠? 조심하실 게, 신고는 무조건 종료일로부터 25일 내고, 환급을 신고하고 나서 한 달 내에 해줘요. 이게 일반 환급. 알죠? 자,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가끔 말 문제로 냅니다. 자, 조기 환급은요, 여기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좀 그런데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을 실제로는 법문구가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해요. 과세 기간의 마지막 3개월이 확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 확정 신고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말로 나오면. 그랬을 때 매월 또는 매 2개월, 이 월자는 개월자의 개자가 빠진 겁니다. 그죠? 세법은 자꾸 개자를 안 넣어요. 그래서 1개월 또는 매 2개월. 알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뭐냐면
예정 신고 기간하고 확정 신고 기간이 겹치게 조기 환급 신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도 3월하고 4월. 3월이면 예정 신고 기간, 4월이면 확정 신고 기간이죠.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3개월은 없죠. 매월, 매 2월은 있는데 매 3개월은 없죠. 왜냐하면 매 3개월이 없는 건 별도의 용어가 있잖아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이런 별도의 용어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환급은 매 1개월, 매 2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에 내 조기 환급 해주세요 라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정신고한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3개월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내요. 뭐냐면, 조기환급은요, 약간 마찬가지. 종료일로부터 25일 내 신고인데, 일단은 빨리 돌려줘요. 15일 내에 돌려줘요. 신고기한 끝나고. 맞죠? 일반 환급보다 반틈 일찍 돌려주죠, 여러분들. 일반 환급은 30일 내인데, 조기환급은 15일. 이거 가끔씩 장난을 거꾸로 쳐요. 어떻게 거꾸로 치냐면, 그죠? 15일 내 신고, 25일 내 환급 이렇게 장난. 알죠? 좀 더럽죠?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건데 뭐냐면, 부분적으로만 신고하면 안 돼요. 부분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월 달부터 2월 달 거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한대요. 그럼 조기환급만 딸랑 신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혹시라도 매출한 거 있으면 그 매출도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유리한 것만 신고하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1, 2월 다 신고해. 조기환급도 신고하고 그때 매출하고 매입도 신고하고 사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잘 내진 않아요, 환급 쪽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요거 말 문제 됩니다. 뭐냐면 조기 환급 대상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3개. 첫 번째가 영세율. 왜냐면 영세율 분들은 수출의 여건이죠. 맞죠? 수출의 여건? 맞나? 표현 맞나? 그래서 외화 보러 오잖아요, 여러분들. 외화 보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환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 법문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설비 투자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는 감가상각 자산 매입하는 거예요. 맞죠? 감가상각 자산 매입하면 금액이 대딱 커요. 맞죠? 그럼 세액도 많죠. 맞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하면 금액이 매입세 엄청나게 부담하니까 일찍 돌려주는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 쪽이 감가상각 자산하고 일반 매입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매입은 조기 환급이 안 되고 감가상각 자산 조기 환급이 되니까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자,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재무구조가 아주 썩었으니까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이행 중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주로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다라는 거죠. 적자 기업인데 예정 신고 때 환급 안 해줘 봐요. 그죠? 그러면 그 재무구조를 지금 물에서 이렇게 꺼내줬잖아요. 너를 살려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봐. 했는데 야 미안하다. 근데 예정 신고 때 환급은 안 되네. 닥쳐라. 확정 신고 때 받아라. 하면 갑자기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죠? 톡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자, 무시. 여기 또 무시. 자, 간이과세자는요. 진짜 출제 1순위입니다. 이론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내요. 요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간이과세자는요. 별표 2개예요. 최근에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내요. 꼭 대비하세요. 자, 뭐냐면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정의를 알고 계실 건데 간이과세 무조건 부가가치세 포함된 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예요. 이거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 미만. 맞죠? 인 개인 사업자. 그래서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지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잖아요. TI 발급 X, 텍스 인보이스. 그죠? 그럼 조심하실 게 어떻게 장난치냐면 시험에서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4,800만 원 이상이신 분들 발급해야 되거든요. 8천만 원 미만까지는 원칙이.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제는. 됐고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 그러니까 금액이 8천만 원 미달이라도 다 일반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몇 번 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광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매업 안 돼요. 그렇죠? 도매업은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도 얄짤 없어요. 돈 잘 번다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매매업. 그렇죠? 자, 그리고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은요. 이것까지는 안 낼 것 같은데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분들은 괜찮아. 간이과세 해줘요. 8천만 원 미만이면. 부동산 임대업. 8천만 원, 4,800만 원 미만이구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4,800만 원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읍면 지역이에요. 읍면 지역.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간이 돼요. 부동산 임대업자. 그러니까 읍면 지역 이외는 금액 안 따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낼 거야.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일을 보시면 전문직은 세법이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싫어한다고 표현할게요. 세법이 되게 싫어해요. 맞죠? 그래서 간편장부 안 돼. 절대 전문직은. 간편장부 안 되고 전문직은 일단 성실신고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죠? 거기는 안 돼요. 면세도 안 해주잖아요. 거기는 또. 됐고, 그 다음에 D는 당연하죠. 뭐냐면, 내가 사업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편의점을 한 군데예요. 그렇죠? 한 군데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매출액이 8천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편의점 두 군데 갈라. 네, 세무서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면 합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잘 왔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쪽. 요 아래쪽이 간이과세 중에서. 자, 뭐냐면,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그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옛날 옛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얄짤 없어요. 안 돼. 의제매입세 공제 절대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요. 절대 안 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 과세사업자는 다 가능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제조업하고 음식업만 배우셨으니까 그 둘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머지 업종도 면세, 농산물 등 매입한 102분의 2에 거기 무조건. 맞죠? 우리 음식점하고 제조업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셨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또 조심하실 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가 1.3%. 예전에는 2.6%짜리도 있었거든요. 간이과세자분들은 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1.3%로 바뀌어가지고 뭐 2.6%다 그러면 틀려요. 아주 그냥 무조건. 출제 많이 했어 진짜 간이과세자는. 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 환급이 없어요. 그렇죠. 뭐 시험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왠지 그게 오답일 것 같거든.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건 그 간이과세자분들은요. 신고서 자체가요. 구조상 환급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예요. 원래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려우시면 너 내는 것도 적은데 환급도 받으려고 나쁜 놈. 이렇게 내는 것도 적은데 환급까지 받으려고? 죄송. 어떻게 외우셔야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공제도 다 안 해줘요.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매입한 금액이 10% 빼주죠, 여러분들. 간이 과세자는 0.5% 공제. 알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개정됐어요.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그 간이 과세자 분들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건당 200원씩 해줘요. 이건 좀 낼 것 같아요. 건당 200원, 단 100만 원 한도.
이건 예전에도 전자세금 계산서 처음 시행할 때도 이거 있었었거든요. 예전에, 옛날 일적에. 2011년도인가? 아무튼. 그죠? 요거. 그래서 혹시 간이과세자분들 계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라고,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들려나? 한번 개설하는데, 그죠? 그게 더 많이 들겠지.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냐면, 간이과세자분들은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1월 1일부터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분들은 납부 의무 면제가 있어요. 뭐냐면 해당 과세기간 있죠?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할 의무를 아예 면제해줘요. 이분들은 과세기간이 1년치니까 해당 과세기간 따질 수 있어요.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하면 되니까 1년치가 나오거든요. 신고할 때.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세 마무리. 예. 자, 이제 됐다. 자, 이제는 재무회계인데요. 자, 재무회계는 제가 요 인물을 나눠드릴게요.